여의도 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오늘은 저희 학과 홍보 겸 AI 시대의 중요한 투자 기회 놓쳐선 안 된다, 이 말씀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학교에서 저에게 참 과분한 기회를 줬습니다. 신설 학과를 한번 만들어 봐라. 그리고 뭐 그냥 믿고 맡길 테니, 그렇다고 제 마음대로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학교에서 높은 사람도 아니고요. 그냥 높으신 분들이 좋은 기회를 주셔서 믿고 한번 책임 경영을 해봐라. 책임 경영인 거죠. 진짜 좋은 컨텐츠, 그리고 대학원생들하고 좋은 소통할 수 있는 기회 만들면서 한번 육성해봐라라는 정말 뜻하지 않은 좋은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정하는 시장의 최절정 고수분들을 중심으로 교수진을 짰고요. 그리고 저희는 야간 대학원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 직장인들 대상으로 저녁 때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야간 대학원의 특성이 아시죠? 엄청난 석학들을 육성하는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본인들의 삶을 좀 더 윤택하고 풍성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학과로 만들어 왔는데요. 자, 그런데 요즘 들어서 저희 학과 설립을 제가 정말 잘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AI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AI로 인한 변화를 한 10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변화구나라는 그런 표현을 즐겼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류의 발전사를 몇 가지 큰 트리거로 나눠서 구분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석기 시대라는 걸 구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 그 다음에 철기 시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후기 철기 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물건들이 다 철로 만들어진 게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대신 우리가 예전 초창기 철기 시대와 달리 철을 사용하는 방법론이 굉장히 고도화됐기 때문에 앞에 한 단어인 후기 철기 시대라고 해서 고도화된 철기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명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전혀 다르게 플라스틱 시대다, 이렇게 또 하나로 또 점핑된 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제 철이 중심이 아니라 석유화학 제품류인 플라스틱이 더 주요 소재가 됐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는 또 새로운 세상을 살고 있다, 이렇게 구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역사적인 어떤 관점이라는 건 당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지칭하거나 명시하기보다는 후손들이 우리의 시대를 명명하는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여기를 후기철기 시대 또는 플라스틱의 시대, 이렇게 부를지 뭘로 부를지는 제가 감히 모르겠습니다만, 우린 지금 그런 맥락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트리거가 생겼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전부 순전히 우리 인간이 좀 더 고도화되고 진화 발전을 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물질들을 얼마나 더 효율적이고 원활하고 또 진일보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는지를 바탕으로 시대를 구분해왔던 게 지금까지 흐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들어 가고 있는 이 AI 흐름은 바로 이 시대 구분을 하는 그 기준점도 달라지는 티핑 포인트,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낸 겁니다. 지금까지의 역사적 발전의 쾌적은 순순히 우리 인간이 만들어 온 성과들이에요. 그런데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는 앞으로의 성과는 우리 인간과 AI가 같이 발전을 이뤄가고 있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럼 이런 트리거가 만들어졌을 때 투자 관점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정말 엄청난 기회 요인들과 또 한 가지 엄청난 위기 요인들이 같이 공존하게 되는 겁니다. 이 AI를 그런데 너무 지엽적으로 반도체 뭐 살까요? 아니면 오픈 AI, 엔트로픽, xAI, 이 중에 어느 게 제일 잘 나갈까요? 너무 지엽적인 관점에서 해설하고 논평하고 설명하는 컨텐츠만 난무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전문가들을 폄하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저희 학과에요, 여의도에서, 을지로에서 내노라 하는 애널리스트들, 저도 얼마나 방송 진행하고 라디오 진행하면서 또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지인들을 만났겠습니까? 그 중에서 업계에서 인정하는 고수, 또 인품적으로도 좀 존경받는 분이 누군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많은 전문가들을 저희 학교에 모셔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순수히 아카데믹하게 공부한 사람만 우월하다, 절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카데믹하게 공부한 사람들은요, 오히려 또 타이밍을 놓치는 단점이 있어요. 우리는 연구를 하거나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우리의 업무다 보니까 백데이터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백데이터가 확보가 된 걸 연구 주제로 그걸 바탕으로 뭔가 확정적으로 돌이켜 보니까요, 그때 이 상황은 이런 것으로 규명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작업이에요. 포워드가 아닙니다. 앞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전문 투자 쪽에 계신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나 이런 매니저들은 어찌 보면 다소 불확실성이 일부 존재한다 하더라도, 즉 학문적인 엄격성은 약간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 정도면 충분히 베팅할 만하다, 이 정도는 충분히 투자할 만하다라고 했었을 때 집행하고 행동하는 게 그분들의 습성입니다. 따라서 두 집단은 결이 달라요. 그런데 이 두 집단이 만났을 때는 서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엄청난 폭발력이 있겠죠. 그래서 이 아카데믹한 학교 쪽에 있었던 분들과 또 이렇게 필드에 계신 분들을 섞어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저희들끼리도 커리큘럼 만들기 위해서 간간히 모임도 갖고 미팅을 하거든요. 이 과정에서 제가 저희 업계 후배라고 할 수도 있고 선후배, 동료, 교수님들에게도 말씀드리는 게 방금 그 맥락입니다. 이제는요, 변화의 발전 속도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빨라질 거예요. 자, 이렇게 비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인터넷 붐이 일어났고 또 인터넷 버블로 꺼졌을 때, 그때 인터넷이 진화 발전했던 그 시기로 내가 돌아가면, 야, 그때 내가 옥석을 잘만 골랐다면 내가 정말 어떤 부자가 돼 있을까? 이 상상 우리 많이 하시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라는 게 다시 대두됐었을 때 그 스마트폰의 습성을 내가 제대로 이해했다면 이제 이 앱의 생태계에서 새로운 어떤 강자로 부각됐던 우버, 에어비앤비, 우리나라에서 쿠팡이 될 수 있고요. 여러 회사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회사들이 있고 또 실패한 회사들도 있어요. 시대의 뒤안길로 나가 떨어진 회사들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또 카카오가 또 급성장했고요. 바로 이런 큰 새로운 판이 생겼을 때 그때 발달 속도들 기억들 하실 겁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빨리 대두될지 몰랐거든요. 자, 그런데 그거 다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이 AI의 발달 속도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다 아는 걸로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인터넷으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윈도우 95 사람이 프로그램에서 좋은 운영체계 만들었어요. 윈도우 98 또 만들었어요. XP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과거 웹이나 앱의 시대에는 뭔가 그 다음 성과물이 나올 때 그 다음 성과물을 만드는 게 온전히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이 그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충분한 물리적인 시간들이 소요됐습니다. 그 물리적인 시간들이 소요돼서 인터넷, 웹, 그 다음에 스마트폰, 앱의 시장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빠르다고 느꼈었죠. 그런데 지금 AI 시대 어떻게 된 겁니까? 사람이 온전히 물리적인 시간을 쓰지 않더라도 AI 스스로 진화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빅테크 기업들도 스스로 놀란 게 과거에는 AI가 더 성과를 내기 위한 알고리즘을 온전히 사람의 손으로 개선하고 바꾸고 변경하는 노력을 사람이 해줘야지만 AI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게 과거의 프레임이라면 지금은 AI에게 기존의 알고리즘에 그대로 해서 데이터만 추가적으로 더 넣어줘도 얘가 스스로 머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물론 거기다가 사람이 더 정교한 데이터도 넣어주기 위한 노력도 하고 알고리즘에 대한 개선도 같이 병행하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 AI의 진화 발전 속도는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우리 사람이 자고 있는 시간에도, 밥 먹는 시간에도, 사람들이 공상하는 시간에도 스스로 발전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 얘기는 달리 말하면 긍정적으로 얘기하셔야 돼요.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내가 그동안 여러 차례 투자를 실기해서 아니면 사업하는 데 있어서 사업 기회를 실기해서 제가 지금은 상대적 빈곤감을 시달리고 있어요. 제가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것 같아요. 이제 절대 빈곤이 있는 시대는 아니니까요.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너무 벌어져서 따라잡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AI 시대는
너무 빠르게 발달하고 발전하다 보니, 그리고 사람이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질 것이다 보니 새로운 어메이징한 유니콘 기업들, 새로운 스타 플레이어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럼 그때마다 내가 이쪽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 단기간에 내가 우리 동네에서는 워렌 버핏으로 불리죠. 이런 사람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또 기회를 놓치면 제가 작년부터 올해 3전하고 SK 하이닉스도 놓쳤는데 그전에는 또 제가 비트코인 이거 다 사기라고 생각해서 제가 놓쳤거든요. 또 그전에는 코로나 터지니까 전 세계적인 위기 터졌는데 무슨 일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정기 예적금이나 내가 해야지. 그래서 그때 코스피 3,000 처음 극복해 넘어갔을 때 그때도 제가 타이밍 놓쳤잖아요. 벌써 5, 6년 동안 몇 번의 기회를 놓친 겁니까? 그런데 앞으로는요, 5, 6년 동안 이렇게 큰 기회 3, 4번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5개월에 3, 4번의 기회도 생길 것 같아요. 이게 지금의 전망입니다. 왠지 설명드릴게요. 이제 피지컬 AI가 도래한다라고 젠슨왕 왔다 갔고요. 에이전트 AI가, 그리고 에이전틱 AI가 본격화될 거라는 거예요. 젠슨왕과 같은 CEO가 얘기하고 다니고 있고, 이미 우리나라 총수들도 얘기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여기에 대한 투자가 그 어느 때보다도 왕성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제 어떤 매치업이 생기냐면요, 지금은 거대 기반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LLM, 그리고 그 LLM의 기반 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와 그리고 그것을 서포트하기 위한 에너지 인프라, 이런 것들의 주목도가 높아진다면 일정 수준 이게 어느 정도 올라온 상황에서 이제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겁니다. 근데 이 다음 스테이지는요, 아주 자잘한 잽을 날릴 수 있는 군소하다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시장이 크고, 그렇다고 빅테크만큼의 시장이 큰 건 또 아닌데 엄청난 잔 매치업들이 계속 생길 거예요. 그리고 이 잔 매치업들은 매번 새로운 찬스들을 우리에게 눈 뻘겋게 쳐다보면 단기간에 나 3배 먹었잖아, 5배 먹었잖아, 이럴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기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한번 설명드려볼까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교육 서비스 어떻게 우리가 분류했습니까? 메가스터디나요, 이투스나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진 학원들, 이런 데 가서 우리의 학원 교육받고 그러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학원 20세기 방식 아닌가요? 정확히 말하면 19세기나 18세기도 그런 방식 쓰지 않았습니까? 나름대로 유능한 학원 강사가 아니면 스승님을 찾아가서 저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그 문화생으로 들어가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의 아주 명강이 아주 찰지게 잘 들리죠. 그렇게 해서 공부 받아서 누구는 흔히 말해서 속칭 스카이 갑니다. 근데 누구는 못 따라가요. 네. 부모님이 억지로 공부하지 말라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못 따라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갑자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 수업을 열심히 안 들었거나 안 들었던 이유가 생겨서 다시 들어보려니까 이제 안 들리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죠. 그런데 이제 AI 시대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새로운 방법을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예를 든 겁니다. 그 대강사가 강의하고 있는 중간에 각각의 아이 트래킹이 되는 센서들이 그 강의실에 200개가 다 달려 있어요. 따로 다른 게 아니라 하나가 동시에 아이 트래킹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요즘 스마트폰에 사진 찍으려고 딱 눌러보면 그 스마트폰에 나와 있는 사람들 전체를 얼굴을 인식해서 전체 얼굴이 제대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지 스마트폰이 저절로 확인해 주잖아요. 그럼 강의실에서도 쓸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구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어느 학생이 초점이 흐릿하게 칠판은 쳐다보고 있지만 머릿속에서 딴 생각하고 있고 눈빛이 멍해졌는지 알아낼 수 있는 방법들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바로 학부모에게 통보도 해주고, 오늘 봤더니 우리 애가 학원 가서 집중한 시간이 학원 수업 8시간 중에 5시간도 안 되네. 이렇게 돼버리면 집에 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한테 오늘 나 혼나겠는데, 큰일 나겠는데 하면서 애도 수업 시간에 더 열심히 듣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성취율이 훨씬 높아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 애는요, 늘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중고등학교 때 나쁜 애를 사귀어서 원래 우리 애가 공부 잘했거든요. 자, 그런데 그 나쁜 애가 사귀어가지고 놓쳤어요. 지금 수준의 이
굉장히 우수한 애들과 같이 옆자리에 앉아야 성적이 부쩍부쩍 오를 텐데 우리 애는 거기에 받아줄 수가 없어요. 왜? 수업을 못 따라갈 정도의 나름대로 학력 수준이 낮아졌으니까. 그럴 때 단기간에 우리 학원 개설하기 전에 3, 4개월 동안 바짝 올리기 위해서 이 친구가 지금 무슨 부분이 이해도가 떨어진지 AI 멘토와 같이 이 친구가 부족한 부분을 딱딱딱딱 메꿔줘서 바로 수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메꿔주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그럼 이런 학원이 개설됐었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모님이라면 얼마까지 내실 겁니까? 그동안 과외비, 학원비 우리가 수차게 돈 썼지만 애들 성적 안 올랐잖아요. 오죽하면 우리 농담 이런 농담 있지 않습니까? 안 오른 건 애들 성적하고 제 월급밖에 없어요. 다 물가는 다 올랐습니다. 우리 이런 소리 하잖아요. 자, 그랬을 때 만약에 이런 교습 방법을 들고 나온 어떤 AI 기반 학원, 이 학원이 메가스터디의 시총을 따라잡는 거는 요즘 유튜브로 이런 학원 생겼다라는 건 또 삽시간에 퍼져요. 자, 이제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감 오실 겁니다. AI 에이전트, 피지컬 AI, 에이젠틱 AI 이게 대두되면요. 학원업의 서열 바뀔 거고요. 토익 학원 서열 바뀔 거고요. 관광업의 서열 바뀔 거고요. 건설회사 서열 바뀔 거고요. 바이오 회사 서열 바뀔 거고요. 메이저 빅5 병원 서열 다 바뀔 거고 싹 다 바뀝니다. 그러면 이 많은 분야의 서열이 그동안은 아주 공고하게 세팅돼서 우리나라 병원은 메이저 빅5 병원이 건국 이래 지금까지 유지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 학원업계도 어떻게 보면 인터넷이 본격화된 뒤부터 스타 학원이 됐던 메가스터디, 이투스 이런 학원들이 계속 즐비하다가 의대열병 불거지고 나서 시대인재니 이런 게 또 급부상됐고 그 다음에 이제 AI가 왔으니 또 새로운 강자가 나올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투자할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죠? 바로 실적, 그 다음에 유동성, 미래에 대한 전망, 이 세 개가 결부되면 텐베거가 된다는 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동성이 이제 AI 타이틀 붙어 있는 것만 쳐다보는 세상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그러니 유동성 이미 눈 뻘개졌고요. 그 다음에 실적 부분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황이 되면 단기간에 SNS나 유튜브들을 통해서 삽시간에 뭐가 좋대 더 빨리 알려집니다. 그건 달리 말하면 우리가 투자 성과를 내기가 더 좋은 시점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큰 변화 속에서 시대적 맥락을 읽고 그럼 다음에 투자의 요지는 이쪽에 있겠구나. 그러면 저는 원래 코스닥 투자나 이런 거 권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항상 큰 줄기에 대해서만 권해요. 왜? 제가 단기간에 코스닥에서도 좋은 기회도 있고 코스피의 중견기업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100대 대기업 안에서도 좋은 기회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주 짧게 저나 다른 전문가들하고 대화 나눈 걸로만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오해와 선입견이 생기고 또 경제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어떤 트리거가 생기면 투자를 다시 회수해야 되거나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입장을 바꾸게 돼요. 그런데 그거를 매번 유튜브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웬만하면 유튜브에서는 얘기조차도 안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매주 만나고 2년 이상 저랑 호흡하고 이제 지도교수와 제자로서의 평생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롱텀으로 릴레이션십을 갖기 때문에 단순히 투자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의 어떤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AI라는 향후 1000년의 기회를 잘 활용하셔야 돼요. 제가 노골적으로 표현드리면 저는 그동안 왜 제 인생이 자꾸 꼬여만 갔을까요? 그걸 한 번에 풀 수 있는 기회고요. 또 이번 버스 잘못 놓치면 자칫 잘못하면 더 꼬입니다. 이제 기존의 직업마저도 AI에게 뺏길 거예요. 로봇에게 뺏길 겁니다. 정말 좋은 기회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뭐 꼭 저희 학과 뿐만 아니라 저희 학과도 6월 8일부터 17일까지 입학 전형하지만 다시 한번 배우셔야 된다. 이제 진짜 120세 시대를 살아가는 상황이 돼버렸다. 꼭 기억을 하시고 어떤 방법이로든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들 찾으시기 바랍니다.